예, 안녕하세요. 허영강 TV입니다. 2026년 2월 25일 제78회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래 제1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영강의 해인의 조화 제3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과 미래 제1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문명 시대를 맞이하여 했습니다. 여기 미래 시대의 철학, 사상, 정치, 경제, 디지털, 언어 문자 등 새로운 미래 비전을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신화 시대인 그 하나라 이전 시대에 그 말의 잔등에서 발견된 이런 그 하도를 가지고 신화 시대를 엮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라 우왕 시절에는 그 낙서에서 거북이 등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하고 이러한 그 문화 시대를 영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고 1918년을 기해서 정사, 조화, 나출리라는 이러한 신 디지털 문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천생신물 정령어 그 새로운 언어 문자로서 세계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근현대사에서 조선 일제강점기 8.15 광복 이 얘기는 빼고 남과 북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1948년도에 공동으로 그 각자 그 공산주의를 세웠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북한은 사회주의 일당 체제를 만들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서 정치를 했고 그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그 헌법에 의한 정치를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계획경제를 했고 우리는 시장경제를 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남한은 6.25 전쟁 이후에 산업화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그 강대국이 되었는데 북한은 지금 다 일그러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북한은 공산체제 수립을 하고 지금은 세계에도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그 왕족 체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많은 우여곡절은 있으나 그래도 민주국가로서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조선조가 무너지고 일제 36년을 견뎠고 해방을 맞이해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유민주 체제로 이렇게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그 같이 통일이 된 이후에 같이 또 이렇게 분단이 돼서 지난 70여 년간 대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 단일 시족사회를 이룬 그런 김씨 왕조로 지냈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금 현재 14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렇게 정권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대통령은 어떤 특성을 지녔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을 이 좌측에도 대통령이 있고 이 우측에도 대통령이 있는데 이 좌측에 있는 대통령들은 홀수 대통령입니다. 1, 3, 5, 7, 9 이런 식으로 좌측은 그 홀수인데 이걸 지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은 천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2, 4, 6, 8, 10 이런 그 대수를 이어왔죠. 그러면 이쪽 그 지지 대통령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2년을 집권했습니다. 무자년에 정권 수립을 해서 12년을 집권을 했는데 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자축인묘 이거 할 적에 자가 쥐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눈을 우리는 서목이라고 합니다. 쥐서자의 서목, 눈목자에서 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로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굳건하게 세운 그러한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 어른께서도 그 공과는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끌어서 오늘날 세계적인 국가로 만드는 초석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 축, 3대가 축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아시다시피 공화당 당기가 황소죠. 이 운도 소운이지만 당기도 황소입니다. 그래서 18년간을 집권했거든요. 그래서 이 18년간 집권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국가를 만드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물론 5.16 군사혁명이라는 그러한 그 엄청난 그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시대에 이 윤보선 대통령하고 이 민주당 정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갑론을박하면서 그 다투기만 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그 경제 체제, 그 산업화를 이룩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은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대통령은 저 18년 집권을 하고 그 후에도 10년을 더 집권을 한다. 그래서 군정이 총 28년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서 천지 하만도에 그 예언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군정이 총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까지 하면 28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언하신 28년을 이렇게 채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군정 28년간 그 새로운 그 체계를 완성을 시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이 인이 호랑이죠. 이 전두환 대통령 상이 호랑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그 경제가 그 호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정 28년 동안 대한민국을 초석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대가 김영삼 대통령이시죠. 이분은 묘, 토끼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5년 임기 동안에 깜짝쇼를 많이 하셨죠. 토끼는 팔짝팔짝 뛰면서 깜짝쇼를 잘하죠. 금융실명제, 그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해서 대한민국을 놀래키는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분 때 그 결국 일본을 거스리면서 중앙청을 민족의 정기를 세운다고 중앙청을 없애면서 일본을 없이 여기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IMF를 맡게 됐죠. 그래서 이때 와서 IMF를 맡기는 했으나 어쨌든 그 원인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던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용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그래도 좌파 대통령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분은 그 제주도 해군 기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미국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민생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결국은 탄핵은 당했지만 이 뱀 모양 냉철한 그런 판단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의 운으로서 이분도 이 탄핵을 당했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감옥에 계시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은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익화를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좌익화가 많이 됐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탄핵을 당했는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업적은 앞으로 밝혀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오의 시대가 디지털 문명 시대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겪으면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인류국가, 세계의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탄핵은 당했지만 그런 기초는 이분이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우측에 천간 대통령을 보면 윤보선 대통령은 결국은 그 장면 총리 이때는 내각제였었는데 장면 총리가 이제 그 주로 역할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 정치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운명을 다하셨죠. 그 최기호 대통령도 역시 그 박정희 대통령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고 떠나셨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는 마치셨지만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그 5.50 청산에 엮여서 결국은 감옥도 가고 이제 그랬던 이제 불행한 대통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 나름대로 또 역할은 있습니다. 그때 소련 북방 정책을 해서 지금 그 풀곰 사업을 일으키고 국방이 커지게 되고 또 소련하고 우리하고 가깝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이 시대 때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공과가 있죠. 나름대로 그 IMF를 종식시킨 그런 공로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게 만든 그러한 것도 있고 또 북한에 많은 것을 퍼줌으로써 그 한국에 그 해를 끼친 그런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과는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공보다는 과가 더 많은 듯한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그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공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그 되찾지 못해서 많이 이 좌익 세력들한테 그 핍박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놓고 북한을 찬양을 했죠. 내놓고 북한 가서 활동을 하고 북한에 퍼주고 이러한 그리고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은 감옥 보내놓고 본인은 호사를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대통령이었죠. 어쨌든 이때 당시에 전직 대통령들이 해놓은 그 원자력을 망가뜨리고 원자력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 대통령은 앞으로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이제 디지털 문명 시대는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문명은 거스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양의 시대에 이제 이 시대부터 디지털 문명이 적극적으로 될 것이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세계를 총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각 대통령에 대한 역할을 또 이제 별도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8.15 광복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때 48년도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발전하는 국가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북한은 지금 이 북한 국민 모두를 거지꼴로 맹기로 놓은 이러한 공산 독재 체제를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서 북한 동포들을 같이 껴안고 평화 통일을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 TV였습니다.